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공전무 제2회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해제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후에가 X죠.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라는 말은 없죠. 매월 1회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매월 1회 X입니다.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이게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액은 같은 말이죠. 시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재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설명할 의무는 없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6번에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농지법이죠. 농지법.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죠. 그리고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하는 시군의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이상 농사 짓던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 가능했는데, 사용대차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지 임대차는 원칙 3년인데 고전실, 온실,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다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년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리고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예,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임대차 가능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죠.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즉 외국인 특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범위에서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특례에 옳은 것입니다. 특례 중에서 옳은 것. 1번 건축물 취득하는 승여 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교환 계약, 승여 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해야 됩니다. 특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며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허위 광고, 미끼 광고, 가짜 광고죠. 즉 없는 매물을 올리는 거. 블로그에 매물 올려놨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삭제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죠. 자,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아닌 것 답은 4번이네요. 부당한 표시 광고 아닌 것. 보조원 이름을 기재하면 요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빠지면 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은 우리 프린트 43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총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문제인데요.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즉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지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벽면 도배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면도 신설됐죠. 바닥면도 2022년부터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3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전환의 경우 기준금리 더하기 2%죠. 자, 기준금리를 2%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2%를 하면 4%네요. 4%, 3천만 원에 4%, 3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3, 4, 12,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얼마입니까?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기준금리가 2%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한 달에 1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시처럼 기준금리가 몇 %라고 주게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를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법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미성년자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4번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는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5억 이상 X입니다. 5억 이상이 X다. 5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5억 이상 X.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정빙자료도 제출해야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합니다. 29번에 따라서 3번이네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1개월 이내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공매 입찰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는 경우에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네요. 5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농지 취득자익증명대상, 계약서 금인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이며 또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31번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